안녕하세요. 2021년 10월 5일 장전 시황을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페이스북과 또 알파벳의 주가가 또 크게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좀 급락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나스닥이 또 2% 넘게 급락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S&P 500은 이제 또 마이너스 1.3% 정도 하락을 했고, 다우지수도 0.94%, 1% 가까이 빠졌고, 이렇게 이제 장을 시퍼렇게 이제 또 장을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이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제 페이스북, 이제 구글, 이제 애플, 아마존 이런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좀 크게 빠졌는데, 이렇게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예, 뭐 구글도 2.8 뭐 3% 가까이 빠졌고 구글도 2% 정도 하락, 마이크로소프트도 2% 이렇게 좀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그래서 이 이후로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뭐 전날 뭐 내부 고발자 프랜치스 뭐 호건 전 매니저 이분이 CBS 방송에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이러한 기업들이 업체의 비윤리성을 다시 한번 뭐 고발을 했다. 뭐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좀 급락이 좀 크게 이제 빠졌어요.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크게 좀 상승을 하면서 뭐 이제 기술주들, 알파벳, 아마존 뭐 이런 성장을 가진 이제 기술주들이 좀 모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매우 좋지 않게 이렇게 급락을 좀 했고 원자재 가격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려가 계속 이제 지속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우 지금 시장이 부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요. 그럼 지금 뭐 또 하나 뭐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 사태에 이어가지고 전력난 문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발적인 이런 악재들이 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어, 중국이 이제 이렇게 전력난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력 공급난 제한, 이런 것 때문에 생산 제한도 하고 있고, 이러한 조치를 좀 내놓으면서, 연탄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이제 이렇게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중국의 이런 이제 경제 성장률, 이렇게 돼버리면은,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중국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중국 경기 이제 이렇게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 예. 이게 가장 큰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좀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를 먼저 볼게요. 굉장히 좀 120선의 이제 장기 평선을 좀 크게 또 이제 이탈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. 추가 하락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다음 맥점인 이 부분까지 14,150포인트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 같고 더 빠지게 된다면 여기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지지를 해줘야 될 맥점이긴 한데 더 빠져야 되면은 만약에 악재를 맞아서 더 빠지게 된다면 음, 뭐 1,400포인트도 지금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기 이 부분에 가장 강력한 지지 맥점이 돼야 될 부분은 1400, 14,000포인트 여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.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 다우지수도 지금 굉장히 뭐 지금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 부근 33,000포인트 이 부근은 굉장히 좀 지켜줘야 될 그런 부근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다우지수도 추가로 밀린다면은 크게 밀린다면 32,000포인트, 32,90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저점인 여기 33,200포인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 게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인데요.
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도 지금 지난주에 요 200선 있죠? 여기 장기평선인 200선을 또 이제 크게 또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꼬리도 안 단 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이 또 이제 나오게 되면은 900 뭐 60포인트, 670, 67포인트까지도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 저점인 이 부분 있죠? 여기 부분 전 저점인 여기를 이제 크게 이제 쌍바닥을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가려는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추가적으로 좀 밀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어저께 미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지금은요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100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세의 분위기를 좀 완전하게 좀 바꿀 만한 아주 큰 호재가 등장을 하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제 10월 이제 지수가 추가로 급락을 할 것이다.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 것이다. 이렇게 뭐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.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말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물론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은 증시에 일단 악재들이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10월, 11월 초 위드 코로나의 전환에 따른 소비, 유통, 여행, 엔터 이런 섹터 같은 내수 서비스 관련 분야가 살아나면서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이제 뭐 금리라든지 중국 헝다 문제, 전력난 문제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를 국면을 좀 많이 하면서 연말이 다가갈수록 상승 랠리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래서 어제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치만은 또 전일 우리가 월요일 날 대체 휴일로 증시가 또 하루 이제 쉬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해외 지수의 상승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어제의 급락은 모두 반영이 되지 않고 하락폭은 좀 어느 정도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시장의 투심이 좋지 않고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오늘도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. 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